지난 주말에 미국과 북한에서 서로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의 안보 총수는 NSC 외교안보 보좌관이 맥마스터죠. 이 맥마스터 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북한은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면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그동안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핵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자신들이 핵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이후에 지난주에 이제 ICBM을 쏘면서 그렇게 말했죠. 자, 그 이후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해주면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디서 이야기했냐?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회의원, 하원 의원들에게 북한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들은 27일부터 4박 5일간 북한에서 김영남, 리수용 등의 실세들을 만났는데, 이 대표단의 리더인 이 비탈리 파신 의원은 김영남 위원장이 북한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ICBM 화성 15형의 성공으로 이제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한 목표를 달성을 했고 미국과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지난 29일 북한이 화성 15호를 쏘고 그 다음날 30일 이 김영남이 러시아 의원들을 만났을 때 이를 강조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맥마스터 보좌관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한 것이 화성 15호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냐는 질문에 전쟁 가능성은 매일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김정은을 언급하면서 무력 충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만은 김정은은 전쟁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면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 불량 정권의 위협과 장거리 핵 미사일 보유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김정은의 지속적 노력이다. 그런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정권이 막바지에 다다르는 길이라는 것을 동맹과 파트너를 통해 김정은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경우 전쟁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는 북한의 원유 검수와 관련해서 연료 없이는 미사일을 쏠 수 없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100% 북한에 대한 원유 검수를 중국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맥마스터는 지난 11월 2일에는 한 달 전에는 우리는 전쟁 없이 북한 문제를 푸는 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 달 만에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한 이 새로운 차원의 해상 차단도 구체할 걸로 보이는데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심가는 북한 함흥선을 공해상에서 저지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금 하는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해상 차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서 무력 충돌을 가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VOA 방송에 미국 맨스필드 재단 대표인 진우지 씨는 북한이 어느 시점에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전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미국이 선택할
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 배치한 것과 비슷한 사드 포대를 미국 서부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마이웨이 가겠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또한 이 미국이 무력을 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여전히 북한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문 대통령이 ICBM급이다 라고 표현을 ICBM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가 주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단계 액체 로켓으로 쐈다라는 거고요. 거리는 미국 전역을 커버한다는 것은 100% 확인이 되었고, 일부 미국의 익명의 관료들이 TV에 나와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성 15형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을 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탄두가 부서졌다. 그래서 지금 동맹국들이 일본 해안에서 이 탄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 필요하니까 협박용으로 쐈지만은 아직 실제 각도로 쏘기 전에는 이것이 완성됐는가 완성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미지수의 영역에 있습니다. 자, 북한이 거리는 확보했고 재진입은 지금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명확하게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공을 했을 가능성도 실패를 했을 가능성도 대기권 재진입이요. 어디에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북한이 ICBM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어떻게든 북한이 ICBM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떡을 지어주는 협상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 정부의 태도가 정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북한이요, 대화 가능성을 흘리는 것은 남측의 정권은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비핵화의 입구를 열어주자라고 하면서 한국 문재인 정권과 중국과 러시아와 똑같은 입장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이 한미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평화 제안을 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딱 동결을 전제로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북미 회담에 들어가겠다. 지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라면서 이제 북한의 이 핵 보유 문제를 인정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도 장기적인 과제로 둬야 된다고 짧은 시간에 비핵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 정권의 고위층의 말들이 바뀌어가는데요. 문정인이 말이 항상 문재인 대통령의 말보다 한 3개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문정인이 말대로 돼갑니다. 그럼 문정인이 말이 이 정권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 정권은 핵 동결을 전제로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라는 부분에서 자신들이 중재를 써서 대화를 주선한 걸 가지고 그걸 운전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공인양 만들고 더 나아가서 평창올림픽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중단시키는 쌍중단 부분을 이렇게 북한하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북한이 이제는 남쪽의 여러 세력들, 특히 한미 간의 세력들을 이렇게 이간시키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 보유국 인정 문제를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점점 더 세게 미국과 일본에 압박을 해라 하는 부분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배짱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의 입장에서 북한의 잠재적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것을 실질적 핵 보유국 인정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뭐 NPT 조약이니
IAEA니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인정을 한다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나 폐기, 핵 폐기 등을 이야기했던 미국의 입장들이 다 지금 물 건너 가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조건을 상대로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북한은 SLBM을 성능을 향상시켜서 조만간에 다시 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이 또 하나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 사드 하나 갖다 놨는데 SLBM이 북한이 성공적으로 쏠 수 있다는 걸 거리를 갖다가 보여주게 되면 미국은 괌 주변에 어디에서 즉 북한 배가 일본의 오키나와 남반까지만 잠수함이 이렇게 가서 거기서 멀리 괌을 향해서 한 2~3천 킬로를 SLBM을 쏴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지스함들이 일본의 동해에 쭉 배치되어서 북한에 날아가는 미사일을 막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것보다도 훨씬 밑에서 등 뒤에서 괌을 향해서 쏜다든지 이렇게 될 때 미국의 방어 전력은 매우 혼란스럽게 되고 또 한국에도 사드 하나를 갖다 놨지만은 만약에 북한의 잠수함이 남해에서 등 뒤로 이렇게 평택 기지를 쏘게 되면 미국은 그러면 사드를 더 갖다 내야 될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트러블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더욱더 교란시키기 위해서 다음에는 사거리가 한 2,000km, 3,000km 사이쯤 나가는 SLBM, 즉 IRBM 격인 SLBM을 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국은 어느 편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북한 편인가? 미국 편인가? 동맹국 편이기는 한 것인가? 지금까지의 입장으로 보면 북한의 잠재적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뉘앙스가 한국 정권의 핵심에서 슬슬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 북핵 동결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북한이 도발만 하지 않으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올림픽을 핑계 삼아 중단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쌍중단은 북한의 대리인 중국, 러시아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의 정부가 하려는 부분은 북한을 압박을 해서 북스스로가 정권이 붕괴되거나 안 그러면 견디지 못해서 입장을 바꾸게끔 하는 쪽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북한이 원하고 있는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동결이라는 말이 핵 보유죠.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북미 협상을 한국이 한마디로 뚜쟁이로 알선해주면서 평화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생색을 내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마치 포장해서 노벨 평화상이나 받으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단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라는 것은 계속 추진해 간다라고 신뢰가 있어야 비핵화가 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상 비핵화는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 남 편입니다.